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2018년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사자성어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2019년 한 해는 또 여러 이슈들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민과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도와서 저희가 알짜 정보 제공과 함께 방향성 탐색 도와드릴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실전부동산 고! 고! 실전 부동산 고고의 한 주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골든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현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02077-635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원장님께 투자 전에 어떤 이슈 짚어볼지, 그럼 좋을지 또 여쭤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가 눈에 띄던가요? 네, 이제 제가 한동안 그 대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내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최근에 발표한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긴데 함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좌측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자, 2018년 부동산 대책 및 2019년 전망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요. 최근에 이제 공급 발표한 두 번을 발표했죠. 9월 21일에 1차, 그다음에 12월 19일에 2차를 발표했는데 지금 이 좌측 그림 1차입니다. 1차. 그다음에 우측 그림이 2차입니다. 예, 이렇게 나눠주겠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좀 체크할 거는 일단은 서울은 결과적으로 약 한 2만 9천 세대, 즉 한 3만 세대가 못 미치게 지금 아직까지 발표가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대부분은 경기와 인천 합쳐서 약 16만 세대에 육박하는 부분이 이제 경기와 인천 부분에 지금 공급 예정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밌게도 이 부분의 지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일단 1차 공급을 보시면은 이 빨간색 부분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1차 때 파란색은 기존이니까 좀 제외하고 1차 때 9월 21일에 발표했던 데가 이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강을 좀 그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략 한강이 이렇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지금 강남 쪽에 좀 집중적으로 세 곳이 좀 뭉쳐 있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좀 군데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1차 발표는 공급 세대수도 좀 약하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2차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였죠. 2차가 우측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 첫 번째 페이지는 지도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자, 이 한강을 또 그려줘야 돼요. 한강을. 잘 그렸나요? 예. 한강. 이게 한강입니다. 예. 이쪽에 지금 인천 계양 쪽,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과천, 동쪽으로는 하남, 북쪽으로는 남양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동, 서, 남, 북. 아마도 한쪽 지역에 다 쏠리면 그 지역 분들이 반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역적으로 안배, 동서남북으로 안배했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는 약 이제 1, 2차 합쳐서 3만 세대가량에 대해서 공급 계획을 가졌어요. 공급 계획을. 그런데 자, GTX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 따라서 한번 살펴볼까요? 왜냐면 핫 이슈니까 이 세 개의 노선이.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A 노선 따라서는 거의 분포가 공급 계획, 서울시 안에서의 공급 계획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B 노선 볼까요? B 노선은 제일 늦죠, 지금 단계가. 그런데 B 노선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남양주에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죠. 이 남양주의 결국에서는 B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즉 예비 타당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B 노선은 A와 C 노선처럼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C 노선은 이 초록색인데 C 노선 따라서 유난히 서울시 안에서 유난히 많이 배치가 되었어요. 그러면 서울시 안에서는 이 C 노선에 또 의존하는 게 많다. B 노선은 서울 외곽에 의존하니까 B 노선의 진취도 속도가 더 빠를 것 같고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안에가 오히려 C 노선에 의존을 하니 C 노선도 좀 진행 가망성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텍스트인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제가 함축적으로 좀 정리를 하니까. 첫 번째,
결과적으로 올해 발표한 각종 규제나 공급에 대한 계획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 첫 주택에 대해서 매매 기회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 위치, 당연하죠. 계획, 이 계획이란 뭐냐면 내가 신혼부부가 자금 계획, 예, 어떻게 중도금 잔금을 마련할 것이면 우리 신용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시계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1주택자가 징검다리 평형으로 확대하는데 유리하다. 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작은 약간 낮은 금액에서 높은 금액으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러한 신혼부부라든지 한 6억대 내외로 하는 부분을 점프를 할 수 있는 징검다리 그런 부분을 이용하셔라. 평형대나 가격을. 세 번째입니다. 묶어서 얘기 드리면 GTX와 지하철 버스, 그다음에 중소규모로 인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공급 계획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입주를 하면 기반 시설이 설치되느라고 한참 기다려야 됐고 가격 상승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이번 공급 계획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서 쭉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게 좀 우려하는 점이에요. 우려하는 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기준 시가 6억 원 이상의 그다음에 고가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 아니면 투자하시려는 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하락으로 곤두박친다는 게 아니라 조정이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정부의 취지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신혼부부주택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서울 안에 있을 경우에는 예측컨대 아마도 분양가가 6억에서 한 8억 정도, 6억 내외가 되는 그런 분양가에 집중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위의 금액은 상대적으로 제약을 할 것 같다. 이번에 나온 규제들도 대부분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묶어서 내용인데 뭐냐. 일단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이게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지자체,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다음 서울시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필요한데 그 연속성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모두가 그래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급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수십 조가 풀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경험을 했었죠. 예전 정권에서 뭐 혁신도시라든지 세종시라든지 토지 보상 금액이 몇십 조가 한 번에 풀렸더니 그 토지 수용 당하신 분이 바로 인근에 농지를 사시고 또 좀 더 많이 보상을 받으신 분은 서울이나 수도권을 토지를 사시고 아파트 사시고 했어요. 과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회전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다음 마지막 부분인데 바로 정부에서 뉴딜 그러니까 주택정비 누질 사업, 도시재생 누질 사업하고는 약간 좀 상반되는 게 있어요. 어디 서울시 안에서. 서울은 적게 공급을 하는데 적게 공급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단위로 묶어서 한다는 도시재생 누질 사업하고는 좀 취지가 안 맞아요. 서울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예산 책정이라든지 토지가 보상됐을 때 어떤 식으로 풀려갈 것인가, 그다음에 서울시 안에서 정부하고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원활하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추이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예상컨대 1, 4분기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혼조세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개별 상담으로 일대 안내까지 받고 싶은 분들 화면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액 2030 핵심지 투자기라는 주제 아래 일대일 상담 안내해드립니다. 선착순으로 마감 짓기 때문에 02077-6358번으로 빠른 문의 바랄게요. 원장님, 이게 아무래도 서울 소액 2030 핵심 투자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 가질 것 같고요. 선착순으로 접근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대1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요. 단 전화 상담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안에서 2030 계획과 소액 투자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정보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정보부터 공개합니다.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아파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6호선 세전역에서 도보 7분 거리, 2018년 12월 준공 완료됐고요. 14층 건물 내 12층에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발코니 2개로 구성됐습니다.
유독 은평구 정보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뜨겁다는 증거 아닐까 싶은데요. 지역 설명 시작해보자. 네, 일단 입지부터 출발할까요? 예. 건물의 위치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건물의 위치입니다. 여기가 도보로 약 6호선 세전역까지가 6,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가까운 거리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까운 거리는 대부분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가 있는데 그 다음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6, 7분 도보로 그럼 결코 먼 거리가 아닌데 가까운 거리죠. 근데 이 6호선이 어디를 가냐? 남쪽으로는 상암 미디어 시티역,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름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많은 전철과 지하철이 정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경의선이 정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항철도가 또 정찰을 합니다. 여기에 6호선이 정찰을 한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바로 밑으로 가면 이러한 전철역을 만날 수 있고, 북쪽으로 가면요. 연신내역이 있습니다. 연신내역은 또 3호선이죠. 이게 요즘 핫하죠. 왜? GTX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연신내역 3호선이다 보니까 또 3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요. 6호선은 쭉 이렇게 해서 또 합정연대 쪽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묘한 위치에 본 건물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개발 호재입니다. 일단 노란색 위주로 좀 볼까요? 수색 역세권 개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건물의 위치에서 이게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호선을 이용해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이런 식으로 이만큼을 짓는다고 그래요. 이게 예상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수색 역세권 개발 계획이 바로 수색 증산 뉴타운과 더불어서 이쪽 상암 일대에, 그러니까 은평구 전체에서 아마 제일 좋은 곳으로 생활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제일 좋은 곳 중에 한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핫 이슈 지역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하나가 쭉 내려가면 지하철이 이쪽에 정차한다고 했는데 좀 더 쭉 내려가면은 월드컵 대교가 지금 공사 중이어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준공 예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또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뭐 향동지구라든지 우측으로는 가지루타라든지 쭉 건물을 둘러싸서 개발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위치의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건물 위치까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미 지어진 만큼 어떻게 지어졌을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계동의 아파트입니다. 예. 아파트인데 선분양이면은 중도금에 대한 압박감이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갭 투자 못 하시잖아요. 근데 후분양입니다. 후.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예, 중도금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 투룸, 1.5룸, 원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3룸의 아파트, 3룸입니다. 3룸. 3룸의 아파트고 욕실도 2개, 발코니도 2개. 예, 이렇게 좀 갖춰져 있고요. 뭐 옵션은 넘어갈게요. 다 기본이니까. 여기 또 특징 하나가 3계층의 주차장. 그래서 1대1 주차, 한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실제 이래요. 예, 이래서 뷰하고 채광이 잘 들어오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환기도 잘 되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건축물 대장이에요. 그래서 층수만 높다고 아파트로 이제 우리가 잠깐 오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실제 오해하지 마시라고 건축물 대장을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무려 약 54 정도 되니까 그러면 구기준 평형이 한 15평형 되나요? 16평 되나요? 전용만. 그럼 분양 면적을 할 경우는 이 정도 평형이 되는, 20평 이상이 되는 그런 평형의 아파트고요. 내부 실제 사진이에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이 좋으니까 채광이 좋고, 채광이 좋은데 앞에 뷰가 또 나쁘면 안 되는데 뷰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베이 구조입니다. 방, 거실, 방. 예. 그다음에 맞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러한 구조. 가격입니다. 아파트. 요즘 이 정도 가격이면 아마 강남에서 거의 좀 핵심 지역의 투룸 가죠? 예, 그 정도 될 텐데 4억 5,300만 원의 3룸의 아파트입니다. 예, 예상 보증금은 3억 8천만 원이 되겠고요. 예, 이럴 경우 갭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약 7,3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은 중도금 대출을 안 받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한 아파트 정보 들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